검색요정입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 관련돼서 꽤 흥미롭고 좋은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모델에 따른 검색 광고 효과 연구라는 논문이고요. 중앙대학교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저자는 김용환 박사님이시고요. 이 김용환 박사님께서는 중앙대에서 학부, 석사, 그리고 박사 모두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셨고 소비자 광고 심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정책연구실의 팀장으로 계시다고 하네요. 따로 저서도 있으시고요. 저도 학부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마케팅 광고라는 게 물건을 판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판다라고 브랜드나 상품 쪽에 초점을 두느냐, 사람 쪽에 초점을 두느냐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마케팅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지식과 스킬이라기보다는 인문학과 같은 레벨의 필수적인 소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많은 이론과 모델들이 심리학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저희가 CDJ라고 부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모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원조에 가까운 1910년에 존 듀이 할아버지가 만드신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박세용 대표님께서는 CDJ를 자주 언급하시죠. 데이빗 코트라는 사람이 맥킨지 쿼털리에서 발표를 한 게 바로 이 CDJ입니다. 진짜 시조인 1900년대 아주 초반에 나왔던 그 깔때기 모델부터 시작해서 아이사스, 아이드마, 아이시즈 다 관점과 시대적 이슈가 반영되긴 합니다만 제 눈에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알고 정보를 탐색하고 필터링 된 다음에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공유의 과정이 붙고 이제 순환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달라질 뿐이지요. 다 비슷비슷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이제 4P, 5C, 4E 이런 애들은 마케팅이란 하나의 대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원형을 공유하고 있고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질 뿐인 거죠. CDJ면 사실 이쪽 동네에서는 완전 애기입니다. 2009년이면 얼마 전에 학교에 제가 광고제 심사위원으로도 갔다 왔는데 이제 두 번째 팀인데 뒤에 얼마나 좋은 팀들이 기다리길래 두 번째부터 이러는지 기대감을 갖게 하기 충분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드마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드마도 100년 됐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CDJ를 놓고 검색 광고란 과연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는지 살펴보고 크게 세 가지의 연구를 다룹니다. 구매에서 먼 초기 관심 단계의 사용자와 어느 정도 관심이 진행된 사용자 그리고 구매 결정에 매우 가까이 있는 사용자 이렇게 대상을 나누고요. 이들이 과연 다른 유형의 검색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검색어 유형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세 번째는 이 사용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구매로부터 거리죠. 거기에 따라서 이들이 반응하는 메시지가 다른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용자한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 각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 논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 학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검색 광고에 대한 본질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검색 광고라는 거를 네이버, 구글 이런 매체의 계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의 틀에 놓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용 대표님도 저하고 비슷하시고요. 제가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잘 정리되지 못한 개념들을 상당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검색 광고에 계신 분들께서 보셔도 상당히 마음에 드실 그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색 광고를 막 공부하시는 분뿐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쌓아왔던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표현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주니어 분들께서 읽어보신다면 이 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개념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논문은 뒤에 어펜딕스나 이런 걸 빼도 한 70페이지 되고 전체는 100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뭐 뒤에 연구 쪽은 그냥 서머리만 보셔도 되고 서론부터 이론적 배경까지 한 30 몇 페이지 정도, 이 정도만 보셔도 저는 이 논문을 읽으실 가치가 검색 광고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들을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 서론에서 검색 광고는 검색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비 지각된 유용성이 매우 높다. 지각된 유용성, 이런 표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써봐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다른 유형의 광고에 비하여 지각된 침입성은 낮고 광고에 대한 몰입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페이지를 보시면 구매 전환율이 높은 이용자는 구매 정보 탐색 여정의 4단계에서 인식이나 평가 단계보다는 이 단계를 지나 구매 단계까지 도달한 이용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인식과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나고 구매에 근접한 이용자를 만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거 제가 강의 때마다 엄청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검색 광고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고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놔야 하고, 인지도 같은 거 기대하지 말고 키워드는 뭐뭐뭐 같은 애들은 버리고 뭐뭐뭐 같은 애들을 써라. 늘 강조하는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19페이지를 보시면 검색 목적의 차이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검색어에 그대로 반영된다. 검색어에는 그 검색 사용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뭐 영상에서도 혹시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다면 강의에서도 누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검색어의 의미는 다양한 의도를 가진 이용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클릭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검색어 중에는 조회수만 높고 광고주의 수익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검색어도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에게 많이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검색어에 높은 광고비로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출수를 월 얼마 이상으로 맞추라는 광고주 요구에 계속 맞서다가 프로젝트를 잘린 적도 있습니다. 그 광고주들은 진짜 말 그대로 아주 먼 일반 키워드, 그러니까 먹는 제품이었는데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키워드를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돈 많으면 그런 애들도 끼워넣죠. 근데 한 달에 뭐 사실 뭐 300, 500 정도를 쓰는 계정에서 그런 키워드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만 해도 뭐 예산의 몇 배를 차지를 하는데요. 돈도 중요한데 제가 하는 일에 본질을 속이면서까지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논문 보시면 일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챌 수 있는 모호함도 좀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로 잡자면 잡히는 트집의 수준입니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뭐 개념이 잘못됐다, 현장에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논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이 좀 적고 딱딱하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논문치고는 꽤 잘 익히는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연구를 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가설은 사람들이 CDJ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어의 수와 유형이 다를 것이다 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구매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용하는 검색어의 수는 적어지고 검색어는 더 구체적이 되고, 또 최초 검색 단어에서 이 구매에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검색을 시작하는 단어에서 차이가 클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검색어 유형은 크게 4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관심 제품군이 우리가 말하는 큰 일반 키워드입니다. 상세 카테고리는 해당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경쟁사는 오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표를 보시면 초기 단계의 사용자는 그 이후 단계의 사용자들과 최초 검색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최종 검색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용한 검색어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검색어 비율들이 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논문에서 관심 제품군 상세 카테고리는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명확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논문 많이 써보신 분 계시면 좀 댓글로 해석을 달아주십시오. 브랜드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사후 분석에서도 초기 고려 단계는 다른 두 단계의 사용자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색어 전환이라는 것도 봤는데요. 추상적인 검색어에서 구체적인 검색어로의 이동, 이게 순행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 반대, 처음에는 구체적인 검색어로 했다가 이후에 추상적인 검색어를 집어넣는 거, 또는 뭐 변화 없음, 이렇게 순행, 역행, 변화 없음, 이렇게 세 개로 검색어의 이동을 봤는데요. 구매 결정 집단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검색했다가 일반으로 넘어가는 역행 전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매 결정 단계로 갈수록 검색어는 줄어들고 일반 키워드보다는 카테고리 키워드나 브랜드 키워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두 번째 연구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단어들이 구매 결정 단계에서 많이 쓰이고 효율은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일반 키워드는 카테고리 키워드나 브랜드 키워드에 비해서 클릭률이 낮고 CPC가 높다, 더 비효율적이다 라는 가설이고요. 또 복잡한 수준으로 조합된, 그러니까 복잡한 롱테일 키워드의 경우는 클릭률이 높고 CPC가 낮을 것이다, 이게 가설입니다. 역시 다 검증이 됐고요. 사실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학위 논문에서 좀 크게 살펴봤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요, 뭐 검색 광고 쪽에 있는 분들께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뭐 논문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뭐 그렇다고 브랜드 키워드만 운영하거나 뭐 CTR, CPC만 보고 키워드 조합해서 수만 개를 만들어 봐야 다 소용없는 짓이다, 뭐 이런 현실의 경험도 있습니다만, 뭐 학계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검색 사용자의 CDJ상 위치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연구인데요. 이 상위 해석 수준의 메시지와 하위 해석 수준의 메시지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위 해석 수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의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거를 다루고, 하위 해석 수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를 다루는데요. 뭐 연구에 사용된 메시지를 직접 띄워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이 구매 결정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한마디로 관심 초기에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상위 해석 수준의 메시지 조건이 더 높게 반응이 기록됐고요. 반면에 구매 결정에 근접한 집단은 하위 해석 수준의 메시지에 의미 있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에 가까운 단계에 있는 집단이 광고에 대한 클릭 의도 역시도 더 높았습니다. 우리가 검색 광고라는 걸 퍼포먼스 채널로 다룬다면 결국은 단기적인 리턴을 기대하는 거고, 사용자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키워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검색 광고를 검색 광고처럼 다루는 것인가 라는 거를 잘 정리해준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논문이 이 CDJ를 놓고 이 전 과정에서 검색 광고를 각각의 단계에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 해야 되느냐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강의 때는 100%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매에서 먼 단계의 소비자들을 과연 검색 광고가 그들까지 소화해야 하느냐라는 데에서 꽤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범주의 일반 키워드를 다루는 게 과연 맞느냐, 진짜 돈이 썩어 남아 돌지 않고서야. 검색 광고가 인지도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따라서 매체들을 나눈 장표를 뭐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역할은 이 매체가 잘해, 이 역할은 이 매체들이 잘해,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 단계들이, 그리고 매체 역할들이 고립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인지도 매체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지도를 쌓으라고 일반 키워드를 검색 광고에서 운영한다면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지언정 CPC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는 거죠. 이 키워드를 담당하는 소비자는 구매 결정 단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초기에 있는 지금 구매를 하지 않을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일단 내려온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의 컨텐츠와 웹사이트의 퀄리티와 혹은 우리 제품의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 이걸로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고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현금 보상을 던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비싼 CPC로 검색 광고를 통해서 그 구매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한번 우리 컨텐츠와 제품을 살펴보게 해서 인지도를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동일한 역할을 검색 광고보다 훨씬 더 낮은 정말 동그라미 단위수가 다른 그 비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인지도 매체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역할은 그 매체들에게 던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단일 마케팅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매체들이 단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는 검색 광고만 한다던가, 인스타만, 뭐 소셜 광고만 한다던가, 동영상 광고만 한다던가, 이렇게 특정 분야의 업무만을 하는 회사의 문제들인데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 CDJ가 됐건 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됐건 사람들의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매 결정을 만드는 데까지 이 어느 과정에 지금 이 회사가 문제가 있고 이 캠페인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사용자들한테 무슨 액션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없이 A부터 Z까지 이 CDJ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가 하는 걸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광고 대행사가 인지도도 검색 광고로 쌓게 하고 구매 전환도 검색 광고로 쌓게 하고, 하지만 이 인지도를 위해 운영되는 검색 광고를 하나도 운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비용을 줄여서 디스플레이나 소셜 광고, 동영상 광고를 운영했을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많이 말씀드리는데 검색 광고를 검색 광고답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링크는 영상 설명에 넣어두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말고 제가 지난 주말에 집에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논문 2편을 더 읽었는데요. 한 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고리즘 관련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꽤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길이도 그건 학회지에 발표된 거라서 짧은 편이고요.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뭐 어떻게 요새 논문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쪽 보면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을 그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 세미나도 가고 해서 공부를 해서 현장에 많이 접목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해외 발표되는 논문이나 이런 거 뭐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공유를 하시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희 쪽 그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학교가 되게 저것들 옛날 얘기나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 지금 현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굉장히 선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좋지 않은데, 어쨌거나 현장에선 고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업계는 좀 학계에서의 노력들이 현장에 들어간다거나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일리한 여러 가지 현상의 것들이 학교에 전달되거나 하는 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논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논문, 재밌는 논문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짧은 논문이라면은 뭐 논문 강독회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 수준에 얼마나 좋은 해석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논문이 있으니, 재밌는 논문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드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 요정이었습니다.